열과 우리 생활 이제 온도라고 하는 거 배웠고, 온도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측정할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값이 아니라 따뜻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온이 뭐 20도씨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로 나타낸 것이 온도입니다. 온도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로 뜻한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온도가 높은 거야.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한 겁니다. 이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림에서 꼬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만 있는 거보다 4개죠 지금. 4개 있는 게 더 활발하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활발해지면 온도가 높은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꼬리를 보고. 그러다 보면 간격도 넓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입자 사이 간격이 넓어집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죠. 그러면 부피나 이런 것도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기도 하고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열팽창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데에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을 해요. 열이. 네, 보세요. 이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이긴 하네. 어찌됐건 열 에너지는 온도가 낮은 애가 있고 높은 애가 있으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 표현은 이 애가 열을 얻으면 이렇게 된다. 열을 얻으면 책 있죠? 자, 열을 얻으면은 이렇게 되고, 열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것은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 둔해지는 거고, 입자 운동 활발해질 때는 온도가 높을 때, 열 에너지를 얻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열이 항상 이동을 해요. 열이 이동을 합니다. 온도가 높은 데에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높은 애는 낮은 데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자기 열을 잃어버린 거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고요. 근데 옆에 있던 온도가 낮은 애는 열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나중에 같아집니다. 시간을 보시면 이때가 처음이죠. 처음에는 온도가 높고, 이 물체는 얘는 온도가 낮았는데, 얘는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얘 열 에너지가 얘한테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온도가 낮은 애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면 온도가 똑같으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온도가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그때를 열 평형 상태라고 하고, 자, 요 그래프에서 보면 온도 변화는 얘가 더 많이 변했어요. 얘보다. 그쵸? 온도 자체는. 근데 그거는 이 물질의 양이, 이 차가운 애 물질의 양이 더 많아서 그런 거야, 지금. 뭐 이거 A, B라고 하면, 열 에너지는 이동한 열은 A나 B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잃어버린 열 에너지 양이랑 B가 얻은 열 에너지 양은 똑같은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질량 같은 경우에 A보다 B가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온도는 지금 A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A가 10도씩 떨어지면 B도 10도씩 올라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A가 열 에너지를 10만큼 잃어버리면 B가 10만큼 얻는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온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온도 변화량이. 그것 좀 알아두시고, 아무튼 이랬을 때 처음에는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온도차가 많이 나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줘요, 얘한테. 근데 나중에는 별로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럼 조금 줍니다. 그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이동할 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하는데, 전도는 이제 고체에서 일어나는, 고체에서
자,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대로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체는 이제 입자의 운동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막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좀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열받으면 활발해져요. 그럼 얘가 다시 또 활발해지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동하는 게 전도. 고체에서 대류는 기체나 액체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대류. 뭐 차가워진 공기는 뭐 내려가고요, 따뜻해진 공기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순환을 합니다. 입자 자체가. 그러다 보면 방안 전체가 다 따뜻해지고 이러는데, 이런 건 대류. 대류는 기체나 액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열이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직접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고, 주어가 열이에요. 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복사는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다. 열이. 뭐 태양빛이 지구까지 복사선으로 온다고 그래요. 복사 형태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열 에너지가 직접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보낸 뭐 누가 오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가 직접 오는 겁니다. 물론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오기도 해요.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막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게 없어도 열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난로불 같은 거 만약에 핀다, 뭐 캠핑 가서 난로불 핀다, 그럼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막 그런 건 대류입니다. 대류. 그래서 불꽃은 항상 위로 이렇게 솟잖아요. 그건 대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뭐 여기 불나요. 만약에 불나면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게 맞아요. 위층으로 가면 위층은 점점 탑니다. 위로 가기 때문에. 불나면은 요층 위쪽으로 더 위험한 겁니다. 아래쪽은 좀 더 안전한 거고. 왜냐면 대류 때문에. 근데 모닥불을 쬐 때 위에서 쬐면 되게 뜨겁습니다. 엄청. 왜냐면 뜨거운 공기가 팍팍 올라오니까. 근데 옆에서 쬐면은 좀 따뜻해요. 그거는 복사 형태로 열 에너지가 직접 오는 건데, 그거는 좀 이렇게 쬐고 있어도 되는데, 위에서 쬐는 거는 이제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촛불 붙여보라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성냥으로 이렇게 붙일 때 있습니다. 성냥을 이렇게 쥐고 붙일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그럼 자기 손 막 타요. 왜냐면 불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성냥을 이제 쥘 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줘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그럼 자기 손이 안 타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자기 손이 타는 거야. 대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류 때문에. 냉난방기 효율적 이용.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를 해야지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위쪽에 설치하는 거고, 난방기는 주로 이런 거 뭐 난로 같은 건데, 난로 같은 거는 아래쪽에다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난로 같은 걸 위에다 설치하면 따뜻한 공기가 위에만 있을 거 아니야. 난 추운데, 밑에 있는 사람 추운데. 그러니까 난방기는 아래쪽에,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위에 붙어 있지. 저런데 따뜻한 공기도 막 내려 보내는데, 저거는 팬이 돌아가니까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강제로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냥 난로 같은 거 그냥 켜놓는 난로는 당연히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열이 이동을 하는데, 열의 이동을 막을 때 좋을 때가 있어요. 열이 이동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사실은 뭐 요리한다던가 이럴 때 냄비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철 뭐 이런 거 금속으로 된 뭐 후라이팬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열을 전달을 안 해주면은 요리가 안 되겠죠. 근데 그때는 열이 이동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생명체들은 온도가 유지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 따뜻하게 켜놨는데 막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열 에너지를 계속 소모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됩니다. 근데 스타이로폼이나 양모, 요런 뭐 양털 이런 거죠. 이런 건 전도가 되지 않는 재질을 단열재로 쓰는데, 보통 단열재는 대부분 이제 공기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기층을 포함하면 단열이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공기가 전도를 잘 안 시키거든요. 근데 뭐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단열재로 쓰는 거는 대부분 공기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진공이에요. 진공. 아무것도 없으면은 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온병 이런 거는 그 사이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어 놓는 보온병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기층을 포함한 게 좋은 거예요. 꽉꽉 채워져 있는 게 나쁜 거고. 그래서 뭐 외부 차양, 이거는 복사선 막는 거죠. 복사선 막는 거고. 두꺼운 단열재, 옥상을 녹화한다. 이런 열 에너지를 이제 식물들이 흡수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런 방법으로 적절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열의 효율을 높여서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써요. 패시브 하우스다. 열의 이동을 막는 주택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방비도 덜 들고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그런 겁니다. 냉방비도 덜 들고. 요런 거는 했죠? 실력 강화까지 했나요? 다 했어요? 서술형 했나요? 네, 서술형을 할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해보시고요. 뭐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좀 적어 봐야 돼요.